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힐링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뵙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집니다. 자, 벚꽃이 지금 여기는 만개를 해가지고 흐드러 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바람이 날리는데 벚꽃이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위쪽 지방으로 서울 쪽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뭐 지금 TV를 요즘 자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벚꽃 축제가 지역마다 곳곳에 또 많이 열리는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저는 그리스 요리 교실을 오늘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중해 요리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점은 사람들에도 누구나 다 많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점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기가 꺾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뭘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나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무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표현을 해낼까라고 또 매 순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커다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큰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폭발적인 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대한 마치 폭죽을 터뜨리듯이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자, 최종적으로 그 속에 있는 끈기의 힘이라는 것이 지속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면서 느끼는 게 모든 희망과 모든 목표를 향한 준비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속에서 알차게 매 순간 되어진 나의 모든 이 준비 과정은 내공이 꽉 차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한두 개의 허점이나 흔들림으로 쉽게 뿌리가 뽑혀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꿈을 정하고 어떤 비전을 정해서 그 단계로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원하고자 한다면 자,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힘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어디서 큰 행재가 나타나서 아니면 굉장한 나에게 운수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아니면 주위에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주겠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모든 꿈의 에너지는 매 순간 내가 그 꿈과 함께 계획하고 꿈과 함께 숨쉬고 있을 때 그 꿈은 알차게 나를 이제 동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공이라는 힘이 참 필요합니다. 내공의 에너지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의 내공을 쌓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현실로 내가 꿈꾸던 비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또 그 지중해 요리 비법을 많이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에게 지중해 요리에 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들을 제가 가진 어떤 특수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람을 만나는 또 매개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 교실을 또 이렇게 열어보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주제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분의 강연이나 그 어떤 스피치 속에서 굉장한 그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바닷컴의 마인 회장의 실패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제가 참고를 해서 듣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90% 이상이 실패 속에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거절 속에서 꿈을 다지고 마침내 이뤄내는 그 두 분을 볼 때 정말 세상에 이렇게 큰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저 두 분의 에너지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과 거절 속에서 밟히고 밟혀서 일어나는 어떤 돌풀처럼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맛보면 맛볼수록 많은 사람들은 어떤 퍼센테이지의 부류들은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라는 것을.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 실패와 좌절과 거절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 가슴 속에 너무나 큰 벽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 벽을 넘기가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강처럼 도저히 나의 계획 속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냥 리턴해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몇 프로의 소수의 퍼센테이지의 어떤 힘들은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의 힘을 다지고 다져서 마치 들꽃처럼 강인하게 그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스파크가 튀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 강의가 많지만은 또 우리에게 그 실패와 좌절과 거절 속에서 그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마사요시 일본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그분의 이제 노력하는 그 노력의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다면 정말 그분 같은 게 24시간을 정말 노력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 알차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과연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후반전 초입에 들어간 나이라 생각하면 전반전의 인생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지금 진짜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정말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내가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 뜨면 매 순간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나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쉽게 SNS를 이렇게 교류할 때도 매 순간이 노력의 순간입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알차게 아니면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간을 항상 저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앞에 보이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듯한 그 길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가 내가 가는 길을 장담받고 싶어 합니다. 확실하다는 장담. 인간이니까 우리는 불안한 에너지 속에 항상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확실한 보증을 해준다면 정말 그 길은 신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그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내 감으로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믿고 따라가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의 매 순간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나의 강한 신념의 의지가 아닐까. 자, 그 강한 신념의 의지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의 신념의 에너지는 그 두려움과 좌절하고 싶은 그런 어떤 약한 순간이 나타날 때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죠.
야 친구야 일어나. 이 길이 맞다니까. 너는 잘 가고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라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잘 가다가 다시 또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자 그럴 때마다 또 이 신념의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려주죠. 자 저번에 왼쪽 어깨를 두드렸다면 오늘은 오른쪽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야 친구야 이 길이 맞다니까. 네가 생각한 그 길이 맞아. 믿고 따라가. 알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나를 일으켜줍니다. 자 이렇게 신념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빨리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보이지 않는 길을 믿고 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매 순간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의 신념의 에너지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길은 맞아라고 100% 장담하면서 그 길에 꽃길을 활짝 열어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길이 맞아 친구야 이리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면 확실해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죠. 누군가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그 사람의 길이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매순간 노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에너지가 나중에 크게 뭉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신념의 에너지로서 변해서 우리에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수호천사, 가디안 엔젤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념의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즐거운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조금 얘기가 길었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요즘 스토커라는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또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스토커라는 게 개념화되고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런 행위가 굉장히 많았죠. 옛날부터. 자, 이런 스토커를 통해서 그 상대가 받는 어떤 인생의 좌절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스토커의 범죄는 뭐 살인까지도 이어지죠. 그런 거는 지금 TV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커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생겨나고 스토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또 오늘 주제를 스토커라는 것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스토커가 뭐지? 용어로 예를 들어서 스토커. 누군가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급기야는 나의 어떤 안전 상태까지, 나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려 하는 어떤 살인마나 똑같은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가 용어로 뭘까라고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 스토커라는 게 ER을 빼버리면 ER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스토커만 얘기하다 보면 끈질기게 뭔가 집요하게 이렇게 따라 붙는 행위. 자, 그런 것을 이제 스톡이라 하죠. 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제 스토커입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데 집요하게 따라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미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정신병적인 행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꺼내봤냐면 며칠 전에 아주 젊은 친구 갓 한 21 정도 된 친구인데 그 어린 친구의 그 사주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주를 봤는데 그 친구 사주에 그 친구가 먼저 스토커에 대한 상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주를 이렇게 제가 한번 봐주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사주에 관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관이라는 게 관은 여자에게 남자죠. 남자, 직장, 직업, 나의 개념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형성에서 봤을 때 남자, 남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이 친구에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 친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이었습니다. 자기 본 일간 자체가 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것이 물을 극하는 것이 관이니까 자, 이 토죠.
토인데 토 중에서도 물이 좋아하는 토는 물기를 조금 이렇게 도우는 토는 물 속에 물이 들어있는 토들입니다. 뭐 지지에 진토나 지지에 예를 들어서 축토 같은 거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해를 미치는 남자가 아닙니다. 물론 사주의 그 어떤 전체적인 원국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내가 물의 사주인데 관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극하는 것이 남자고 나의 어떤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물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불 속에서 건조하고 증발되는 상태에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흙이라도 좀 물기가 들어있는 축축한 축토나 진토가 들어있을 때 남자가 좋은 남자를 만난다, 나에게 도움되는 남자를 만난다 라고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이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사주를 보니까 화기가 많은데 나의 일간 자체가 물인데 화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 건조하죠. 굉장히 수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에 거기다가 이 관이라는 토들도 전부 다 땅속에 불이 들어있는 토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에 보면 미토나 술토나 자 천간에 보면 무토나 이런 토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화기가 많기 때문에 이 화기는 또 토 쪽으로 토에게 힘을 다 몰아주고 있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강하게 이 물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그냥 다른 풀이는 많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풀이를 이제 얘기를 해줄 때 또 대운 자체도 이렇게 화기가 많은 여름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친구에게 해주는 얘기는 남자를 만날 때 되도록이면은 깊이 빠지지 말고 남자를 항상 조심해라고 나를 괴롭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찔긴 스토커를 만나서 내 인생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남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결혼도 늦게 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지금 한 3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심한 지금 스토커처럼 변해버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사주풀이를 해준 거를 이제 어린 친구지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커를 보면은 사주상에도 관이라는 게 나를 극하는 관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관이라고 해서 단 아프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을 관이라는 것이 잘 뒷받침해주고 나의 환경을 잘 도와준다면 그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죠. 남자를 만나서 복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환경에서 악작용을 한 거죠. 화기가 많아서 수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에 거기다가 토기가 남자인데 이 흙의 에너지가 또 흙 속에 불이 가득 찬 이 흙들이 딱 힘을 받고 자리를 이렇게 요새처럼 성을 쌓고 있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자 때문에 괴로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커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스토커에 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한번 남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스토커가 남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스토커가 어린 사람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남녀 구별 없고 나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스토커는 정신적인 질환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사주상에서 보면 나에게 이렇게 인연된 남자의 운이 아주 안 좋게 작용할 때 이런 스토커라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또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사주도 굴곡을 타고 흘러가면서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또 이 스토커 같은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내 운이 또 좋아지면은 이 남자를 만나도 또 그런 남자가 아니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스토커라는 것이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대체적으로 남자가 사건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물론 여자가 벌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는 다 떠나서 스토커라는 것을 한번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커, 내가 스토커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토커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커는 나약한 사람이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나약하다는 것은 왜 그런 의미를 제가 첫 번째 부여했냐면, 자,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손실을 입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뺏겼다는 느낌. 그죠?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귄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 거.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에 좋아서 만났고 좋아하는 감정이 깊어지면 사랑을 하게 되고 내 거라는 소유감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소유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진 것 같아도 한 몸이라 표현하죠. 한 몸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는 분리된 또 다른 개체의 영혼들입니다. 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토커라는 이 개념을, 스토커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가까워지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뭔가 더 끈끈함을 느끼면서,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고 너는 내 거다라는 것이 강하게 된 겁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이 너는 내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속에 인지시키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선고하고 떠난다는 것은 내게 빼앗겨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되찾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런 나약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나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약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 거가 떠나니까 나는 다시 더 좋은 거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계산. 이 사람이 내를 떠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좋았건 나빴건 그거는 상관이 없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일단은 다시 땡겨 오고 싶은 그런 어떤 처절함이라 할까요? 내 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내한테 지금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따져볼 여지도 없이 일단은 내 거를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거의 일부분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생각. 내 거라는 소유의 개념에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약한 이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떤 긴 인생을 함께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특히 부부라는 관계는 언제나 극과해할 수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거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하는 어떤 충격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부부라는 것도 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가 처음에 발생하는 그 마음적인 심리 상태는 나약함과 소유 욕구에서 이런 이제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스토커들의 가장 이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가 나를 아무리 싫어한다 해도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완전히 정신병이죠. 그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의 세계에서 정리된 개념 속에서 나는 행동하고 이것만이 옳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의 개념은 그렇게 한 분야에서는 정리가 딱 되어버린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커를 내가 맞이했을 때 내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하고 사귀어보니까 아니다, 성격도 안 맞고 앞으로 함께 갈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남자들은 알았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알았다고 받아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았다, 그래 네가 원하면 가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스토커의 첫 번째 이제 그 어떤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모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배신한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게
완전히 사기를 당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어떤 배신감에서부터 이런 어떤 복수심이 막 엮어지면서 너는 내 거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하게 이제 이렇게 확인시키면서 어떤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커를 만났을 때 이런 스토커가 내 주위에서 생겨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망을 가면 갈수록 이 스토커들의 특징은 더 또 끈질기게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죠. 자, 이럴 때는, 자, 저번 몇 차트 전에 수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태지만은, 자, 이런 스토커가 계속 나를 집요하게 따라붙고 뭐 경찰이나 어딘데 신고를 해도 또 그때뿐이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의 에너지 정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신고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략하고 모색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대체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행동도 같이 해야 되겠죠. 병행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걸 병행하면서 또 내 자신의 이 에너지를 정화하고 바꿔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 사람 마음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잘라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돌아서게. 자,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나의 에너지를 정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에너지 주파수와 지금 내 에너지 주파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토커의 에너지 주파수 대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개념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주파수가 지금 이 당하는 상대는 그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같이 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자고 여기는 가해자고 여기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마음을 내가 변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을 변하게 시키면 절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할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파수와 내가 나의 주파수를 다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주파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같은 동선의 주파수 상에서 걸려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변화시키기 힘드니까 나의 주파수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제 에너지 정화가 필요한 거죠.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조언을 받아서 내 생각의 에너지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 내가 명상이나 어떤 힐링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계속 정화해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계속 이 사람과 맞닥뜨리면서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가해를 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아니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발점은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 다가온 것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내가 물려드린 씨앗이죠. 자,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그 씨앗을 리턴해서 다시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항상 에너지는 출발한 지점을 떠나서 다시 유턴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지구상의 우주계에 아니면 인간사에 흐르는 에너지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이 땅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그렇게 내가 어떤 내 마음적인 에너지를 힐링하고 그 에너지를 바꿔내므로써 점점 더 이 사람과 나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조금만 안 맞아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스토커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가 조금만 안 맞아도 이게 자꾸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느 때와 똑같이 나에게, 예를 들면 나의 직장에 이제 망원경을 들고 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이제 항상 염탐하듯이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주파수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상담자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녕 이걸 바꾸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완벽하게 인지했을 때 내가 어떤 명상을 시작하거나 에너지 힐링을 통해서 나의 주파수대를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바꾸면서 이 에너지와 이제 겹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똑같이 어떤 행위를 저지르려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여자를 이제 괴롭히려 기다리고 있는데 주파수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자, 오는데 뭐 경비가 밀어낸다든지, 오는데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이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수업에 얘기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길 때 먼저 나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의 100% 과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자신이 먼저 이 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내가 뿌린 씨앗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출발돼서 들어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신다면은 스토커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고 뭐도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원망하고 이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주시할 게 아니라 나에게 에너지가 왜 이런 에너지가 발생했는지를 근원적인 어떤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자, 내가 그 어떤 주파수대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빈부격차,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노예 제도, 뭐 요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현대판에도 지금 노예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상류와 하류, 중류의 계급들이 딱 자기들만의 급수대로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가 계급 제도나 노예 제도에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것이 굉장히 단면적입니다. 짧다는 거죠. 너무나 얇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파수대로 움직인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 기준점을 두고 주파수대로 이 움직임이 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어떻고 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주파수대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스토커를 내가 만났다면은 나의 생각 자체에서 이 스토커라는 에너지와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죠? 남을 괴롭히는 에너지는 생각만 해봐도 분명히 낮은 레벨의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 만났다면 나의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이 에너지를 정화시켜야 되는 나의 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순간이라도 내가 명상과 에너지 정화의 힐링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계속 바꿔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나에게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자체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올 때마다 방어막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 때마다 걸려버리고 뭔가 일이 생기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옵니다. 생각대로 뭐 이루어진다, 생각대로 뭐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자,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죠. 생각은 누구나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라는 이 한계도 어떤 저장 공간이 있다면 생각이라는 공간의 이 에너지 자체도 내가 어떤 정보와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요만한 사이즈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본 세상이 요만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태평양과 같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또 경험을 직접 못해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또 생각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젊은 친구에게 물론 아직까지 답은 주지는 않았지만은 스토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지금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여자는 내 거라는 이 소유의 개념, 너를 내가 소유한다는 이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죠. 몸이라는 것도 한시적이지만, 자, 몸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의 존재들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혼이죠. 자, 결은 영혼의 결합입니다. 몸적인 결합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죠? 뭐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해도 몸적인 결합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몸의 결합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으로 함께 하나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혼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바라보는 비전, 목표 지점이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가정을 꾸렸고, 우리는 왜 이렇게 둘이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의 너와 나의 힘이 합쳐져서 우리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함께 꾸며나갈까, 함께 이 가치 창조를 우리가 해볼까라는 것을 개념 정리를 좀 이렇게 근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 관계도 식상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기간, 딱 뭐 유효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3년이면 유효기간 끝난다. 뭐 콩껍질 벗겨지고 멋진 남편도 꼴 보기 싫으시고 뭐 이런 시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멋진 모습에서 서로가 살지만 이 인생을 길게 살아갈 건데 앞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년이 되어 간다면 분명히 부부가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식도 다 키워놓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사회나 직장에서도 안전한 위치에 있고, 자, 뭔가를 이뤄놓은 것 같은데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뭔가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것을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딱딱한가요? 딱딱한 거 아닙니다. 한번 이런 개념 정리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청소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날 어디 좋은 데 가면 뭐 멋진 여자가 있나, 멋진 남자가 있나 해봤자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 에너지 자체가 그런 레벨인데, 그런 레벨의 사람과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수준이 어디 가서 좋은 여자가 있나라고 보고 있는데, 엔조이라 얘기하죠. 재밌게 그냥 차나 먹고 시간 좀 보내고. 자, 똑같은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이미 그렇게 주파수를 딱 던져놓고 99.9, 99.7 메가헤르츠를 딱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가 딱 시작하는데 나한테 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진 사람만 모여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중년에 특히나 좀 거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남녀 관계에서 없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50의 지천명을 넘어서면은 이제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늦지 않게 알아야 되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그 가치는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뭔가 뜻을 이루게 왔다는 그 뜻을 찾아내야 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길로 빨리 터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한번 나눠봤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스토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행위입니다.
자, 범죄 행위인데, 자, 스토커라는 것은 사주로 봤을 때도 관이라는 게 잘못 어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힘을 썼을 때, 자, 이렇게 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의 그 어떤 개념이 잘못 정리되었을 때, 어릴 때 약간 삐뚤어진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이제 어떤 연인이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이 깨져 버리는 순간에 내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으로 잘못 개념 정리되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잘못된, 이제 아주 잘못된 병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는 개념을 하나 잘못 정리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쇠락의 길로, 나락의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라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함께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커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스토커라는 자체가 쉽게 바뀌고 어떤 훈계나 어떤 벌금으로서 아니면 감옥에 넣어둠으로써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정신과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커를 만났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내 주파수를 빨리 다르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심도 있는 이제 어떤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사회는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면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도 나 자신이죠.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잘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채널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영적인 공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혼의 타워 힐링에서는 스토커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화창한 봄날이 무르무르 익어갑니다. 약간 이렇게 충곤증, 잠이 살살 오기도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 멋지게 보내셔야 합니다. 정말 알차게 보내십시오. 인생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어제도 제가 TV를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옛날의 가수더라고요. 자, 그분이 정말 처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노년에 절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소중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손을 잡습니다. 절대입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뒤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한번 남의 얘기도 귀 기울여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한번 오늘도 고민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혼의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